통합의학 백서3 노소연 원장님의 쉽게 풀어놓은 엄량과 오행 중에 챕터 3 5장의 기능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선생님들의 치료 이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의학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압은 간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간의 원기를 조정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왜 혈압이 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오장과 오행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엄량과 오행입니다. 엄량, 오행은 옛사람들이 세계를 연구하는 분류법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물의 순환법과 동서남북과 같은 몇 가지 방향으로 이 분류법을 설명하였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건강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기 또는 이 원기가 작동하는 규칙입니다. 원기 운행이 왕성하고 순조로우면 건강하고 원기가 허약해지거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가 왕성하고 사람이 왕성하고 기가 쇠약하면 사람이 병이 생기고 기가 있으면 호흡을 하고 기가 분산되면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로병사는 이 기를 보는 것이고 원기의 경약과 원기 운행이 원활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원기의 운행 법칙은 엄량 오행의 법칙입니다. 원기는 원 모양으로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면서 이 원을 따라 빙글빙글 돌면서 끊임없이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사기의 영향을 받아 원기가 약해졌거나 어디가 막혔든가 또는 방향이 반대로 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의학에서 질병은 이렇게 큰 법칙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깊게 연구해보면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원기 운행 중에 원안에는 엄량성강이라는 큰 법칙 외에도 5가지 핵심이 있는데 인체의 오행인데 오행을 인체에서는 또 오장이라고도 합니다. 한의학의 오장은 양의학에서 말하는 장기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혼돈할 수도 있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과 양의학에서의 장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해부학 수업에서 수술실에서 말하는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심장과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비록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의학의 오장은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심장신, 심주신지, 정신적인 문제도 심장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은 양의학에서는 정신과에 속하고 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하가 너무 왕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장은 혈맥을 주관하고 혈관 계통의 일부 질환은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의학에서도 심장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한의학과 일치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은 기능적으로 양의학에서의 심장 기능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양의학에서 간은 인체의 해독기관입니다. 모든 혈액이 간으로 흘러 들어가면 독소 쓰레기가 여기서 분해되고 제거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깨끗하면 혈관도 깨끗해지면서 막히는 곳이 없게 됩니다. 이 기능을 한의학에서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배설은 간이 주관합니다. 간주 소설 때문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양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소설 인체의 소통과 배설은 혈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파이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생식계통, 여자는 나팔관, 남자는 수정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경락이 있고 양의학에서는 경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락의 원활한 소통 역시 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간은 건을 주관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건을 주관하는 것도 간의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양의학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오장은 양의학의 오장을 포함하고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포함된 것이 양의학과의 차이점입니다. 한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한의학의 오장과 양의학의 장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기에 치료할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고혈압은 혈관에 너무 큰 압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 압력이 커지는 원인은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혈액의 노폐물이 너무 많이 혈관
깊게 붙어 있고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관 중간에 있는 통로가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 혈액이 압력을 줄 때 수축과 이완이 되지 않아 압력을 완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고혈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압약을 먹는데 짧은 시간에 혈압을 낮춘다고 이것이 장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해야 하고 동맥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장기가 바로 그 간입니다. 간주소설, 배관을 뚫는 일이 간이 합니다. 양의학에서 혈압을 낮추는 것은 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신주골생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 골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양의학에서는 골병을 치료하는 것은 먼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한의학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보통 치료를 위해 통증을 염려하지 않고 간심사는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사실 한의학에서도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용, 내복 다 있는데 이 약들은 책임감 있는 한의사님께서는 사용을 거부합니다. 이런 진통제는 오히려 원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롭다고 알려주실 겁니다. 잠깐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